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이온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삼성전자가 새로운 폴더블 폰을 소개하는 갤럭시 언팩 행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조사 이동통신 업계가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면서 흥행몰이에 나섰는데요.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7월 26일 날 갤럭시 언팩 행사를 앞두고 사전 예약 중에서도 이제 알림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제 혜택을 주는 이제 이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직접 예약을 받고 있지는 않고 이거를 앞으로 이제 소식을 받겠다라고 찜을 해놓으면은 이제 나중에 이 찜해 놓은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한테 무슨 뭐 할인 행사 어떤 할인 쿠폰을 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상품권을 준다던가 아니면 이 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뽑아서 이제 경품을 준다던가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느낌이 굉장히 공무주 청약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삼성닷컴이랑 각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한번 신청을 다 해놓으시고 알람 신청을 해놓으시면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것들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삼성 언팩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 언팩 규모를 참가자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출시한 제품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평균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Z 폴드, Z 플립, 거기다 갤럭시 워치, 그다음에 갤럭시 탭 S9 정도가 이제 확실하게 나온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품목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갤럭시 버즈 3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다음에 혹시 모르지만 이제 갤럭시 링 같은 신제품들이 혹시라도 좀 실루엣이라도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전 다른 행사들과는 다르게 이번엔 시청에서 이 언팩 행사를 지켜보는 이런 약간 월드컵 응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의 이제 행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람하는 시청자 규모로 따지면은 이전까지 언팩 행사에 비해서 좀 크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삼성의 새로운 스마트폰과 새로운 탭워치 등 정식 출시일이 언제일까요? 일단은 예약은 8월 1일부터 7일 정도까지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때 어떤 혜택이 나오는지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식 제품 출시는 8월 12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거 아니어서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 누누TV가 서비스 재개를 예고했는데요. 이 예고 내용이 뭔가요? 정확하게는 공식적으로 서비스 재개를 예고를 한 건 아니고 이 누누TV 관련된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네. 이 텔레그램 방에서 누누TV 관계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새로운 이제 누누TV 3를 곧 런칭할 것이다. 이건 회원제 서비스를 런칭할 것이니까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누누TV란 말만 들어도 벌써 사람들 약간 좀 굉장히 화가 놀라실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렇죠. 예, 이렇게 지금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권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른바 누누TV 방지법을 내놓고 있는데 누누TV 방지 3법이 어떤 걸까요? 이 박완진 무소속 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놓은 법안인데요. 네. 크게 보면은 이제 방통위 산하에 불법 정보를 심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누누TV를 이제 심의하려고 하면은 하루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신고하고 거기서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또 고발하고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불법 정보 특위에서 바로 불법 정보가 유통된다라는 걸 캐치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다음에 이게 불법 정보가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수사기관에 곧 의뢰할 수가 있고 또 이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한테 뭐 최대 손해액의 한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법안을 이제 올렸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효과가 어느 만큼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애플의 접는 아이폰 대신에 애플이 돌돌 많은 아이폰, 이 롤러블이 다음 신제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이번에 새롭게 애플에서 얻은 특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허를 보시면은 이 가운데 봉이 하나 있고 그게 디스플레이가 돌돌 말려져 있는 여기 대해서 그 전자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특허를 얻었거든요. 이 특허 자체는 작년 11월에
예, 출원을 했던 거고요. 이것을 갖다가 이번에 특허를 정말로 획득을 한 겁니다. 근데 다만 이 롤러블 폰에 관련된 특허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네. 올해 초에도 한 건이 있었고 그 전에도 가끔씩 한두 건씩 계속 롤러블 관련된 이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제품 관련 특허를 취득을 하고는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말씀해주신 대로 애플 이 롤러블 폰 관련 특허 취득이 2017년부터 공들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간간히 들려왔었는데 애플 폴더블 폰 대신에 이 롤러블 폰을 출시를 계획한 이유가 뭔지 롤러블 폰만의 장점이 뭘까요? 일단 그 롤러블 폰의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이 폴더블 폰에 비해서 화면을 접고 다니기 때문에 이 화면을 활용하기가 편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폴더블 스마트폰의 문제라고 지적됐던 무게를 조금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화면을 쓸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이게 실제로 2017년서부터 연구를 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출시 계획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출시 가능성을 굉장히 좀 낮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롤러블 폰 말고 오히려 폴더블 아이폰을 기대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롤러블 폰이 워낙 신기해서 뭐 예. 보면 기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왜 폴더블 폰은 많이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 접촉에 대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롤러블 폰은 이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 롤러블 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그러니까 네. 예전에 이 롤러폰 개발자분들과 이제 LG에서 스마트폰을 접은 다음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지적한 게 그거더라고요. 이 롤러블 스마트폰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궤복치라는 겁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이걸 한번 떨어뜨렸을 경우 거기서 너무 쉽게 고장이 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출시가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LG에서도 사실 이미 2021년에 최초로 상용화를 추진하다가 무산이 됐는데 이와 비슷한 이유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어요. 실질적으로 특히 열고 있는 상황에서 롤러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경우,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게 상용 제품이 되려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제품 디자인상에서 열었다가 떨어뜨렸을 경우 거의 100% 고장이 납니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 롤러블 스마트폰은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계속 특허를 내고 있으니까 이 롤러블 폰 시장에서 성공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출시를 한다면 출시 예정 시점이 애플의 경우 언제쯤일까? 뭐 내다볼 수 있을까요? 나온다면은 늦어도 지금 폴더블 아이폰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게 한 202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네. 그 전에 폴더블 아이패드나 아니면 폴더블 태블릿 PC, 폴더블 노트북이나 나올 경우가 한 내년쯤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롤러블은 그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과연 나오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던 롤러블과는 좀 다른 형태.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내놓은 특허는 양쪽에서 두루마리 형태로 잡고 네. 이렇게 당기면 열리고 다시 이게 접히는 이런 형태인데요. 네. 이런 형태가 아니라 좀 다른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2007년에 처음으로 출시된 오리지널 아이폰의 경매 가격이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 희귀한 4기가 오리지널 모델 경매에서 2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일까요? 구체적인 내용 좀 들려주시죠. 이번에 안 그래도 올해 초서부터 이 아이폰 초기 모델,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나왔던 아이폰 1 모델에 대한 경매가 계속 진행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계속 몇천만에서 1억 원이다, 뭐 여기까지 막 경신을 했었는데 아니 거의 골동품인 거 아니에요? 실제로 거의 쓰지 못하죠. 네. 쓰지 못한 제품인데 이번에 드디어 미공개된 제품이 나와서 이게 최고 한 2억 원 정도의 가격에 경매가 낙찰이 됐다라고 지금 소식이 올라온 겁니다. 희귀한 모델이라는 건데 이 4GB 모델의 수량이 많지가 않았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보시면 당시 아이폰 1이 나올 때 이 아이폰 수량이 4기가, 8기가, 16기가였어요. 이게 네. 당시 이제 MP3 플레이어 용량이랑 굉장히 비슷했는데요. 이게 당시 나올 때도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제품이었는데 네. 4GB
용량을 100만 원 주고 살 사람이면은 그냥 10만 원 더 주고 8기가나 16기가를 사는 바람에 네. 인기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량이 적었던 이유가 팔리지 않아서 수량이 네. 적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팔려가지고 가장 먼저 단종이 됐던 아이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네. 6월 29일 날 출시가 됐는데 9월 달에 단종이 됐어요. 하도 안 팔려가지고. 네. 덕분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팔린 양 자체가 적고 아마 이것도 당시 아마 팔리지 않고 남아있던 모델 중에 하나를 내놓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모델을 출품한 사람 자체가 이제 전 애플 관계자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팔리지 않은 모델 간직하고 있다가 내놓은 게 이번에 대박이 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와, 이거 오래 갖고 있어 볼만 하네요. 잘 팔리지 않는 희귀한 모델을. 아마 삼성 갤럭시 폴드나 플립 같은 경우도 하나 지금 새 제품 그대로 보관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언젠가 내놓으면 경매 시장에서 네. 2억이 괜찮은데요. 네,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참 희귀한 일이라서 쉽지는 않아 보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카카오 브레인 관련해서 이 카카오 브레인이 상상 속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이미지 생성 웹 서비스 칼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또 신기하던데 어떤 웹 서비스인가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이 생성형 AI 이미지 제너레이터입니다. 네. 말 그대로 어떤 그림을 그려줘라고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이제 그림을 알아서 딱 이제 그려주는 건데요. 이제 그림까지. 예, 여기서 네. 칼로는 이제 이 카카오 브레인에서 쓰고 있는 AI 엔진의 이름이고요. 이 칼로를 이번에 웹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공개한 겁니다. 그 전에 비에디트라고 해가지고 이 폰에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이미 앱 형태로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웹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한 건데 특징이라면 굉장히 빨리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한 3초 정도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이게 다른 생성형 AI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좀 유명한 AI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몇 분도 넘게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3초 만에 만들어주니까 정말 빨리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해상도 이미지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단 3초 만에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게 어떤 소비자들에게 특히 필요할까요? 실제로 거의 저희가 지금 이 PC로 뭔가 작업을 하면서 네. 간단한 이미지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뭐 블로거나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이나 직장인 같은 경우도 뭐 파워포인트 작업 같은 걸 할 때 그 간단한 배경 이미지나 상징적인 이미지, 이 사진 필요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럴 때 저작권 없이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 저작권의 구애 없이. 그렇죠.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요즘 뭐 웹소설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 이제 AI로 이 표지를 만드시는 분들 많은데 이것도 다 돈이 들어갑니다. 20만, 30만 원씩. 그런 네. 분들 간단하게 AI로 뭐 자신들 웹소설 표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일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단 3초 만에 나의 완벽한 작품이 탄생한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칼로 공개가 AI 산업과 디자인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정말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가 이쪽 업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오픈 AI 형태의 모델, 그러니까 오픈된 오픈소스 모델이어가지고 네. 이 공개된 AI 엔진을 가지고 자신들이 만든 다른 AI 프로그램을 덧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이 칼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만들어 놓는 이미지가 고품질일 경우 이걸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고품질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붙으면은 이걸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다. 라는 이 방법론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 칼로 웹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흥할 수가 있는데 어느 만큼 그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분들이 이제 붙을 수가 있는지 또 네. 그분들이 붙을 만큼 좀 괜찮은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칼로 좀 사용을 해보면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또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이윤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